두 번째 코멘트는 오늘 윤겸 전문가 해주셔야 되겠네요. 눈치와 단기 대응의 시장입니다. 네, 단기 대응을 하면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해야 되는 시장일까요? 네.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 기업 이제 애플, 인텔이 그래도 실적을 좀 좋게 보여주면서 반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9월 그는 PC죠.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은 예상치하고 크게 격차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큰 아주 좋은 호 지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좀 불안한 부분을 따라가고요. 지금 고용 비용하고 주택 판매도 특히 부동산 부분이 썩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기미가. 그래서 이제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기업들 실적하고 대비되는 양면성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곧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또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는 않을 수는 없거든요. 또 민주당이 또 여기서 좀 수세에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좀 이겨서 우리 증시에는 좀 플러스되는 부분, 기존의 IRA 그런 정책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공화당의 이제 하원 말씀드린 대로 장악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좀 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75로 가는 거는 이제 약간 대세인데 12월 달 금리를 갖다가 이제 0.5냐 또 0.75냐 아니면 발표할 때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대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민주당 정부에 좀 도움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 그런 뉘앙스가 좀 나와서 미증시가 좀 다시 반등하는 좀 촉매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준의 발표를 심도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지금 지표 부분이 지금 썩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 물가, 고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건 단기간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걸 그럼 대비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이제 달러가 킹달러를 넘은 황제달러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달러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가면서 미증시의 우리의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주의 있게 보시면서 연준 발표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요, 공물가 폭등의 지금 귀환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푸틴이라는 인물이 지금 쉽게 이 전쟁을 종료하거나 물러설 기세가 안 보입니다. 이 푸틴이라는 인물이 이 전쟁에서 그냥 어설프게 물러나다간 자기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끝까지 아마 물고 늘어져서 장기화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곡물가 변동성을 잘 또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서 여하튼 간에 곡물가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의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우리가 미증시를 당연히 따라가는데 아세아 증시도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시진핑 3 연임하면서 홍콩 증시가 엄청 지금 계속 연주 연달해서 하락세를 변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지정학적인 시진핑 3인 연임에 대한 불안감, 투심이 약화되면서 또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 또 홍콩도 환율 이런 부분이 악재가 겹쳐갖고 지금 연일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우리 증시가 또 아세아 증시, 중국 증시, 홍콩 증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도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미증시랑 함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증시 변수로는 푸틴이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협정을 파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 하여튼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사우디의 이제 빌살만 왕세자 이 사람도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하여튼 왕이 찬탈을 위해서 이제 거의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인권 문제, 원유 문제가 충돌되다 보니까 러시아에 줄을 대고 윈도도 방문하고 이런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하여튼 증시에 이런 부분도 좀 혼란을 준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제가 코멘트에 남겼듯이 좀 이런 시장은 아직은 당분간은 연말까지 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변동성에 의한 이런 지표 변화를 주목하시면서 짧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그렇게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폴란드 원전 뭐 1단계는 이제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서 지금 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전주도 좀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보시고요. 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좀 네옴시티 그 수주 관련해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좀 돌아가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탈세계화 정세 속에서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가 뭐 외교도 좀 잘하고 증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해서 증시를 안정되게 좀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설주도 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부 정책주로서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주 항공 이런 부분 뭐 양자 부분 뭐 AI 부분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섹터는 언급드렸던 원전 관련주 말씀 좀 드리면서 체크해 보시고 정부 정책주로 이제 우주항공이 또 언급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움직임 이런 걸 같이 관련해서 전반적인 돌아가는 시황과 증시 상황 다른 나라도 좀 보시면서 단기적 대응을 눈치 보기장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